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팀입니다. 오늘은 지금 일요일 아침 일찍 의정부에 가고 있습니다. 타공 디스크 브레이크를 갈러 가고 있어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자키 올리고 작업하기가 좀 부담돼가지고 의정부 아는 형님 공업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G등급의 브레이크 패드를 간지 한 2달 정도?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G등급의 브레이크 패드를 끼고의 느낀 점은 정말 잘 듣습니다. 정말 잘 듣고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이 정도에는 괜찮은데 좀 가면서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무조건 소리가 나요. 무조건 끽끽끽 100%. 그래서 이거를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기존 거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적응이 안 돼요. 솔직히 너무 잘 들어서. 그래서 이게 끽끽끽 소리 나잖아요. 이게 지금 3000km 이상 뛰었거든요. 이거하고 4000km 가까이 뛰었는데 이게 아직도 소리가 납니다.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뭐 G등급 패드 확실히 어떤 튜닝보다도 잘 듣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G등급의 패드를 끼는 분들은 먼저 운전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킷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이제 여름이면 저희가 외가 쪽에 또 강릉이다 보니까 오르막길도 많고 내리막길이 많다 보니까 조금 타공 디스크를 교환을 좀 해서 약간의 그런 고속도로 운행 시 조금의 열도 빨리 식혀주고, 그 다음에 가스도 좀 방출이 빨리 되게끔 할 수 있는 사선형 타공 디스크를 지금 교환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고 나서 어떤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이앤쿡TV 구독. 타공 디스크를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휠러트는 17mm로 탈거해 주시면 됩니다. 캘리퍼를 우선 디스크에 허브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17mm 고정 볼트 2개를 분리합니다. 패드도 교환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패드까지 하려면은 우선은 이쪽에 볼트를 살짝 풀러 놓겠습니다. 14mm를 풀어주겠습니다. 한쪽만 하셔도 되지만 2개 다 가오픈을 시켜놓고, 자, 여기 보시면 고정 볼트 아래 위로 상하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 걸 먼저 풀러보고, 자, 밑에 거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밑에,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기 앞서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교환하고자 하시는 브레이크 로터 또는 디스크라고 표현하죠. 얘가 엔진의 출력을 전달받은 동력 변속기에서 등속 조인트, 드라이브 샤프트 또는 등속 조인트에 의해서 동력이 전달되면 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겠죠. 앞으로든 뒤로든 회전을 하면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서 제동 또는 감속, 제동, 정차를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시키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별도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유압계통을 전달받아서 브레이크 라인, 브레이크 호스죠. 파이프와 호스, 이쪽엔 연동이 돼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호스 재질을 쓰는 겁니다. 호스에 유압이 전달돼서 유압장치 브레이크 제동의 핵심인 캘리퍼에 압력이 전달되면 엄청난 양의 압력이 캘리퍼의 피스톤을 밀면 회전하는 로터 디스크를 양쪽에 있는 패드가 유압에 의해서 캘리퍼가 안팎에서 조여서 제동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소음이 난다. 소음은 이 시스템의 근본 원리 목적은 제동입니다. 마찰, 제동. 제동은 뭐죠? 마찰이 강해야겠죠? 마찰 지수와 슬립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마찰과 슬립 지수의 2개의 재질 또는 어떤 시스템의 연동 또는 조합이 탁 맞아야 정확한 제동, 소음이 없는데, 되게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중에 소음이 제일 불편한 사항의 사례가 있는데, 사례라기보다 이제 비율이 있겠죠. 그게 이제 마찰보다 슬립이 앞서면 마찰에 의해서 제동이 안 되고, 마찰력이 이제 슬립보다 적게 되거나 반대로 슬립이 크게 되면 미끌리면서 소음이 발생돼요. 정확한 완전한 마찰이 돼야만 제동이 되고 소음이 안 나는데, 제동이 돼야 될 어떤 가상의 시점에서
슬립이 더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소음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 패드의 소재, 마찰 소재, 뭐 소재가 메탈의 성분에 따라서 논메탈, 메탈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의 어떤 구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우선은 유압에 의해서 회전하는 디스크 로터를 양쪽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전거의 디스크 바퀴가 돌아가면 양쪽에 조그만 패드가 운전자의 제동자의 어떤 손의 케이블을 통해서 잡아주는 어떤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다이언 쿠키비 구독. 자, 어찌됐든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캘리퍼의 고정 볼트를 제가 풀어놨습니다. 풀어놓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죠? 이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제동을 작동시키다 왔기 때문에 피스톤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디스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없는 그 비전문가들이 할 때는 이게 안 빠집니다. 안 빠지거나 무겁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 때는 유압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살짝 집어넣어서 피스톤을 살짝만, 자, 움직이는 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면 약간의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 놓고 볼트를 끌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에어 공구를 안 쓰는 겁니다. 자, 고정 볼트 19mm 하나 끌어 놨습니다. 자,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이 무게 때문에 잠깐 떨어졌네요. 두 번째 볼트, 아래 볼트를 이렇게 끌어 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고정은 뭐 여러 개 고정한 게 아니에요. 이 허브와 캘리퍼가 위아래 19mm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유격을 좀 만들어 놨죠. 이렇게 당기면 빠집니다. 이게 캘리퍼입니다. 자, 캘리퍼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셔도 되지만 뭐 가급적이면 뭐 고정해도 되겠죠. 자, 보실까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캘리퍼가 무게 하중 또는 호스의 어떤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둬서 어디다 걸어볼까요? 자, 이런 데다 우선 걸어 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장치 줄을 매 놓으셔도 되고요. 캘리퍼가 가급적이면 브레이크 호스가 무게의 어떤 하중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비춰보실까요? 이게 말씀드린 디스크 또는 로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하죠. 이 축은 여기 보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 샤프트, 등속 조인트의 축입니다. 여기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디스크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이전에 여기 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 드라이버로 된 피스 두 개가 고정되어 있고 자체 캘리퍼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휠 볼트 뺀 볼트가 있죠. 얘가 휠과 일체로 안쪽에 몸통에 있는 허브 너클과 얘 힘으로도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드라이버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도 좀 큰 겁니다. 공구를 사용해서 끌으시면 돼. 안 끌리죠? 자, 보실까요? 타격을 한 번씩만 해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풀리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 하나 풀르고 두 번째 풀렀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캘리퍼를 휠 타이어를 분리하고 캘리퍼를 분리한다면 디스크 로터를 고정해 주는 거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휠 볼트를 끌고 캘리퍼를 끌어놨기 때문에,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 두 개만 끌어도 얘가 나옵니다. 안 나오죠? 착착 쳐주세요. 또 쳐주십시오. 자, 나왔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로터입니다. 디스크 로터. 자, 이렇게 봐볼까요? 디스크 로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부 책자에는 여기가 턱이 걸려서 2mm가 넣으면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디스크에는 여러분들 보실까요? 여기에도 보시면 24.0mm, 24 그러네요. 보이나요? 20, 24mm. 이 두께가 24mm 이하로 되면은 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실 때 디스크 로터 또는 디스크의 연마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마도 아무 차종, 아무 상황에서 연마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께를 정확히 측정해서 내가 연마를 하고자 하는 두께를 감안해서 이 최소 한계치 미리수에 못 미친다면 연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연마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환하는 게 낫죠? 교환하십시오. 얼마 안 하니까요. 그렇죠. 저 한 예로 연마를 무리하게 했다가 이 두께라는 거는
열을 흡수하고 방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한계치 이하로 얇아진다면 그 기능 충족을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 뭐 방송이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빨갛게 가열되는 어떤 상황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0도까지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변형이 올 수 있고 제동력은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하이엔드급 그 차들 유럽의 뭐 유명 메이커 하이엔드 차량들 보면 로터의 두께나 크기가 틀려요. 일반 오디너리 레귤러 차들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스크 로터의 두께도 상당히 그 성능과 기능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마도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가급적 교체를 원하고 추천드리고요. 또는 이 디스크 나중에 기회되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또 정보를 전달할 때 기회가 된다면 브레이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까 말씀드린 소음, 뭐 에미 현상 또는 저더 현상 또는 뭐 스펀지 현상, 페이드 현상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G등급의 거의 서킷용으로 제가 이게 받아서 썼는데 브레이크는 정말 순간 잘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든지 삑삑삑삑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갈 때도 그러니까 운행할 때도 운행하면서도 살짝 쓱쓱쓱 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로터나 패드는 지금 또 순정이라고 표현하는 순정 제품입니까? 이거는 지금? 순정이고 네. 패드는 G등급의 서킷용 패드를 낀 거예요. 자, 메탈 지금 성능. 좋은 질문인데요. 이 제작사에서는 차를 생산하고 뭐 설계에서부터 단계에서부터 각종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구성품을 할 때 모든 걸 감안합니다. 지금 서킷용이라고 표현했는데 레이싱용이나 서킷용에서는 마찰 지수의 어떤 이 패드도 성분이나 기능 또는 효율에 대해서 다 등급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조화가 안 맞거나 지금 용도나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찰 지수, 뭐 이 성분이 아까도 잠깐 거론해드린 메탈 성분이 얼마큼 들어있냐, 제동력에 또 재질에 무르냐, 강도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우선 그런 거에 또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무조건 어느 시스템에 이게 제품이 좋다, 나한테 딱 좋다고는 장담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내 운행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순정 제품에서 순정이라는 건 제조사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나 검증을 해서 컨셉을 한 거고 또 어떤 기능성을 원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로또 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앤쿡 TV 구독. 이거는 지금 제가 KGC에서 좀 그 타공 사선 디스크를 좀 교환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타공 또는 이런 식으로 라인이 파져 있죠. 네, 사선이라고 하죠. 사선, 타공과 사선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는 열을 얼만큼 방출을 하는 효율이 좋냐 여부에 따라 제동력의 어떤 성능이 판가름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기 기존 거 OEM 것도 보시면은 이게 통으로 된 두께 철판이 아닙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에어 공기가 냉각시켜 줄 수 있는 냉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도 이 제품에도 있죠. 있고 그 효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타공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도 공기가 지금 냉각을 시키면 냉각 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동될 때 발생되는 열을 빨리 식혀주고 냉각시켜줘서 브레이크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도 마찬가지고요. 가스가 방출되는 그런 그렇죠. 요소인 거죠. 단 이제 여기에 가스나 분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단 얘와 얘의 뭐 장단점을 떠나서 특징이라면 마찰되는 어떤 간섭의 홀들이 많아지니까 예상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소음 소리가 나거나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제품을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기대를 했다면 그 기대한 만큼 또 특징이나 단점이 있다면 감수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저도 이 제품은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장착을 해보고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자, 다시 타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공의 어떤 결의 방향들이 서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을 차량으로 치면 오른쪽이죠. 조수석 방향입니다. 이쪽에 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전하면은 이쪽 시다점의 어떤 유선의 어떤 논리와 역학으로 볼 때 이쪽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쪽부터 뜯어볼까요? 제품에 R과 L이 표기가 되어 있다면은 시공자가 편하게 볼 텐데
아쉽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 얘를 보자고요. 자, 이렇게 장착한다면 회전은 이렇게 되겠죠. 전진 방향으로. 어때요? 보시기에. 그렇죠. 이렇게 이 방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선의 어떤 모양도 캘리퍼가 이 부분에 잡혀 있다 보니까 회전하면서 분진이나 가스나 이런 게 빠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으로 본다면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 차종에 맞는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아까 피스 두 개를 풀렀죠. 피스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자, 이 허브에 좀 볼까요? 피스 구멍이 얘는 그 휠 볼트의 볼트 너트 부위고 여기 보시면 작게 하나 두 개가 있죠. 이쪽 부위에 맞게 그러기 전에 요 부위에 분진들이 지금 떨어져 있네요. 허브 부분에 분진이 있는 거를 제거를 해줘야겠죠.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자, 간단하게 여기는 청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제품을 여기에다가 걸어 놓겠죠. 자, 아까 피스 부위를 맞추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확히 맞네요. 여기 보이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보이죠? 자, 그러면 아까 풀러놓은 피스 두 개를 여기 보이시죠? 두 개를 조립하겠습니다. 어쨌든 휠 너트가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버티고 있는 거네요. 캘리퍼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 피스가 없는 차들도 있어요. 기존에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 이 차는 이제 두 개로 고정했지만 하나짜리 또는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부러졌거나 파손됐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작업하면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채워줘야겠죠. 자, 하나 채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채워주시고. 자, 보실까요? 손토크로 그냥 사용하는 게 적당한 그냥. 가급적이면 토크로 생각. 이거는 뭐 그렇게 세게 조이면 이게 약해요 또. 네. 지금 현장에서 부러질 경우가 생기겠네요. 토크 렌치 써도 좋겠지만 이렇게 고정만 해주는 어떤 펀칭 드라이버로 이렇게 쳐주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각도를 좀 변형해드려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준비된 제품을 장착을 좀 완료했습니다. 디스크 장착은 완료된 겁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이쪽에 타공에 아까 말씀드린 공기가 통과할 수 있어서 열을 빨리 방출시키고 냉각을 시켜주면서 이 분진도 이 사선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이 휠 볼트 자리가 일치되죠. 만약에 이 제품이 이 제품과 맞지 않는 제품이라면 이게 일치될 수가 없겠죠.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준비된 패드는 이전에 우리 운전자 차주분께서 이 패드를 어떤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었고 다시 순정이라 표현하는 기존 제품을 다시 재장착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태를 한번 볼까요? 아직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패드가 준비된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정식 용어로는 브레이크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이닝은 드럼 타입의 슈를 라이닝이라고 표현하지 정식 용어는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를 보면 한 조가 자 보시면은 이런 핀이 있어요. 핀이 있는 게 두 개. 이게 좌우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한쪽 부분은 핀이 없죠. 여러분들 혹시 다이 작업을 할 때 이 핀이 두 개가 있고 핀이 없는 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박스에. 그러면 핀이 있는 거와 없는 거가 한 조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 핀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자 이쪽 면을 바깥 안쪽에 장착되지만 그 각도 상체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패드가 이렇게 장착이 된다면 요게 이 부분이 지금 그 브레이크 패드예요. 마찰 부위입니다. 이게 소모되겠죠. 소모되면서 이 철판 부위가 나오기 시작하면 디스크와 철판이 마찰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 다 끊기고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 이 재질은 디스크보다 물론 재질이에요. 그러나 여기 가까이 보실까요? 이 핀이 이 철판 부위보다 약 한 2mm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이닝 패드 이 성면 재질이 이 패드 부분이 마모되면서 핀이 먼저 닿겠죠. 그러면서
경고음을 내주는 겁니다. 이 디스크와 간섭으로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소리 끼익 하는 어떤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나면서 아 패드가 교환이 시기가 됐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캘리퍼를 먼저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이 캘리퍼입니다. 아까 분해를 했었죠. 라이닝이 쏟아져 있으니까 얘는 빼보겠습니다. 안쪽 패드도 뺐습니다. 간섭이 되네요. 자, 이렇게 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19mm 클른 볼트 너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허브에 정확하게 위치해 놓으시고 아까 풀른 볼트 있죠? 볼트를 안쪽에서 채우는 겁니다. 위에부터 가조립을 해 놓고 자, 아래 부분을 잘 안 맞을 때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움직이면서 홀의 위치를 일치시켜 놓고 볼트를 조이면 됩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어느 정도 다 조여질 때까지 조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동 공구나 에어 공구 무리하게 조이는 것보다 손으로 조여 놓고 자, 물론 토크렌치 쓰면 좋지만 보통 17mm, 14mm도 아니고 17, 19mm는 여러분들이 조일 수 있는 최대 토크로 조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우선 가조립입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쉽게 조여놓고 만화가 아닙니다. 가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죠. 저희 정비업소에서도 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정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패드 교환 정도는 하지만 캘리퍼나 로터 조립은 어떤 스킬이나 경험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전문가한테 하시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에어 공구를 한번 써볼게요. 19mm입니다. 자, 조여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만 할까요? 자, 이렇게 캘리퍼 조립은 이제 끝났어요. 자, 방향을 좀 각도를 틀어볼까요? 자,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토와 캘리퍼가 장착이 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조립해 볼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 핀이 안전핀이라고 합니다. 안전핀이 안쪽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장착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핀들이 있네요. 보시면은 핀과 없는 게 한 조각가 보시면 돼요. 좌우는 바뀌셔도 상관없습니다. 핀의 위아래 방향은. 자, 그러면 이쪽으로 선택해 볼까요? 자, 방향을 또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탈거를 할 때 캘리퍼에 상단 그 패드를 교환하기 위한 고정 볼트가 있죠. 14mm 위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오픈을 해놨었어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아랫부분만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들리죠? 분진 맞나요? 자, 여기도 지금 아까 가조림 했습니다. 이거 분진 청소 좀 해볼까요? 마스크 쓰는 게 매뉴얼 원칙입니다. 이 분진이 이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디스크를 교환을 마쳤고 캘리퍼 장착 끝내고 캘리퍼를 오픈했어요. 자, 패드가 여기 보시면 이런 홈들이 있네요. 이 홈과 홈에 일치돼야 돼. 그런데 얘네의 작동 원리가 자, 우선 가조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안전핀이 안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바깥쪽 것도 자, 위에를 먼저 껴야겠네요. 자, 이렇게 조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유압 피스톤이 아까 말씀드린 유압이 전달돼서 브레이크 제동을 작동시킬 때 엄청난 유압으로 튀어나와서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싱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한쪽에서 밀어주지만 이 미는 힘이 양쪽으로 분산돼서 안쪽 건 눌리고 바깥쪽 건 당겨지는 겁니다. 얘가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락 장치로 회전하는 디스크를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면이 부드러워야 되고 이 부싱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밟았다 놓으면 눌렸던 게 리턴 돼야 돼. 패드 역시 압력을 해제하면은 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떠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키 타입, 스프링 타입이에요. 얘가 스프링입니다. 이 탄성이에요, 탄성. 여기 보시면 작은 홀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각도가 이만큼 넘어 있죠. 그럼 얘를 조이면 탄성이 생기는 거예요. 끼면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죠. 자, 끼면 벌어지죠.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전 세대 차량들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동력, 자동차는 물론 굴러가는 게 중요하지만 제동력을 더 중요시합니다. 여러 가지 제동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게 보완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핀이 또 있죠. 아래 위로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합니다. 자, 요건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시 보여드리고 패드를 다시 빼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패드 교환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자, 보시면 여기 좀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 돌기 핀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원칙은 얘를 빼려면은 눌러서 핀을 해제시키는 게 원칙인데 이쪽 아래는 해제가 돼 있네요. 위로는 여러분들 안 빠져요. 장착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랫부분을 먼저 빼볼게. 빼보고 위쪽을 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다시 한번 보셔주세요. 여기 부식된 게 녹 성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위도 간섭된 어떤 흔적들이 보여요. 여기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게 긁힌 자국. 얘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제동을 작동시킬 때마다 수없이 작동을 하는데 여기가 고착되거나 저항 부하가 걸린다면 제동력에 또 어떤 편차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항상 윤활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뭐 없으면 그리스를 발라주셔야 되지만 이건 내열 그리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얘를 이면 마찰 부위, 캘리퍼와 패드의 어떤 고정 부분에서 마찰되는 부위에다가 너무 많이 바르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적당하게. 주의할 점은 얘가 여기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끌리겠죠? 슬립이 생깁니다. 이 정도 발라주고, 우리 현장에 계셔서 전문 정비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급 패드에서는 이 내열 그리스가, 특수 그리스가 내장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패드에. 자,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적당량을 바른 겁니다. 그 상태에서 끼워주는데, 자, 이게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패드예요. 자, 이렇게 빼보실까요? 이 제품을 바깥쪽입니다. 얘는. 자, 여기다 놔볼게요. 안쪽을 먼저 조립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핀이 이 돌기가 있으니까 위에부터 조립하고 밑에 부분을 끼웠습니다. 꼈어요. 그러면 바깥 부분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라이닝 교체의 어떤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여기 철판이 있네요. 이거를 끼워주시는데 이런 홈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돌기 홈들 있죠. 여러분들 잊지 말고 껴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도 되게 잘 아시겠지만 어느 분들은 이걸 빼버리는 상황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 위치 맞춰서 탁 하면 껴집니다. 여기 홈도 있죠. 자, 요거를 장착해 줄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를 발라줘야겠죠. 발라줍니다. 발랐습니다. 적당히. 그러면 이거를 핀이 있는 안전핀 있는 부분을 안쪽에 장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착했어요. 자, 여기서 잊지 말라는 게 뭐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리턴 스프링이라고 표현할까요? 리턴 스프링. 자, 얘를 끼워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네, 이 목적으로 끼워놓는 겁니다. 자, 이 아래에도 자 벌어지죠? 이 역할 때문에 이 스프링, 리턴 스프링을 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살짝의 그러면 이 틈만큼은 느려질 수 있겠네요. 브레이킹을 할 때. 리턴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캘리퍼에 지금 캘리퍼가 피스톤이 아직 조립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이 공간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얘를 장착을 하면 거의 스치듯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마찰이 아니라 살짝 스치면서 큰 부하를 안 주면서, 그러다 제동을 하면 피스톤이 힘을 주겠죠. 캘리퍼 유압 장치가. 그러다 브레이크 패드를 해제하면은 이 리턴 스프링 힘으로 보다 원활하게 복원이 되는 겁니다. 리턴이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룰이라고 보십니다. 자, 얘를 끼워놨으니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 장착이 안 돼서 여러분들 이런 공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압력을 해제했듯이 최대한 이런 지렛대로 천천히, 유압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왜 안 밀리냐고 하는데 이 연장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사례예요. 유압은 내 힘은 감당이 안 됩니다. 대신에 지속적으로 밀어주면 해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천천히 밀고 계세요. 다 밀릴 때까지. 그런 요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문 현장이니까 얘를 조이고 높이는데 간격을 좁혀서 마치 캘리퍼 형태로 돼 있죠. 얘를 여기다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공구 쓰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벌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여 볼까요? 자, 천천히 꽉 물린 겁니다. 그러면 이 간격을 이 볼트와 너트의 원리로 간격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럼 피스톤이, 유압 피스톤이 밀리겠죠. 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댁에서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 양쪽을 끌어놓고 한쪽 오픈해 놓고 이쪽을 밀면 어떻게 될까요? 유압 라인은 ABS 모듈을 중심으로 마스터 실린더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압이 어디엔가 밀리면 어느 쪽인가 압이 가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저쪽을 오픈해 놓고 얘를 무리하게 누르면 저쪽 피스톤의 라이닝 패드를 빼놓은 상태라면 피스톤이 그냥 튀어나와 버려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저쪽 안 뜯었죠. 자, 조여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르는 거예요. 풀르면은 피스톤 컵이 밀린 겁니다. 최대 용량의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싱의 역할이 있어요. 좌우로 부드럽게 이쪽을 볼까요? 이 현장에서도 브레이크 작업, 라이닝 작업, 캘리퍼를 오픈했을 때는 얘의 컨디션을 항상 보셔야 돼요. 부드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잘 움직이죠? 자, 여기 닫는 거예요. 닫았어요. 닫고 여기 간섭이 되니까 살짝 누르면 장착이 된 겁니다. 그때 아까 말씀 리턴 스프링이 캘리퍼에 잘 눌렸고 디스크와 리턴 스프링이 간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간섭 안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 아까 14mm 볼트를 체결해 줍니다. 자, 이쪽도 위에도 아까 오픈을 했었죠. 체결해 주는데 여기 보면 17mm 너트가 또 있어요. 조이는 토크의 마찰 지수가 이 너트의 압력보다 세다면 얘는 밀려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잡히는데 만에 하나 같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또 재현해드릴게요. 자, 17mm 너트가 있죠. 17mm 공구를 장착을 하고 이게 매뉴얼 대리 원칙입니다. 조이고 얘를 잡아준 다음에 조이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요령으로 각을 두고 맞 조이면 됩니다. 이렇게 14mm의 토크는 대략 우리 현장에서 엔진 조립이나 토크 렌치 쓸 때는 약 3.6 정도 4 전후대의 토크를 주는데 그 토크로 조였습니다. 네. 자, 이쪽도 자, 이렇게 힘 주는 것보다 요령입니다. 가위처럼 X자로 크로스 시켜놓고 두 개를 동시에 미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강한 힘이 전달되고 안전하게 조일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가볼까요? 이렇게 놓고 조이는 거야. 지금 얘가 조여지는 것 같지만 어차피 락이 걸리는 겁니다. 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브레이크 타공용 디스크 로터와 캘리퍼 탈부착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까지 교환해봤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뭐 질문 있습니까? 특이한 질문 없고, 그럼 타공 디스크를 했을 때 그 공기의 마찰이나 이런 게 소음이 조금은 날 수 있겠네요.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고 특징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이 디스크가 이전엔 타공 디스크 아닌 노멀 형태의 디스크와 마찰되는 패드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마모 형태가 이렇게 뭐 그 거의 뭐 결 없이 민자로 이렇게 마모가 됐고 디스크도 그렇죠. 얘를 이 타입을 쓰다 보면은 이 홀의 턱의 간섭 또는 마찰 마모로 인해서 여기가 라인 줄이 생길 수 있어요. 줄이 생길 수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좀 하실 필요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분진이 이 구멍을 막을 수 있어요.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를 뭐 여러분들이 뭐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 이런 에어건이나 에어공구 같은 게 있다면 한 번씩 이렇게 불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세차할 때 세차할 때도 다음에 열을 식힌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행한 다음에 바로 세차해야지 하고 세차해서 여기다 뿌리는 것보다 좋은 말씀이에요. 충분히 자연 냉각을 시킨 다음에 해주는 게 좋아요. 왜요? 열이 많이 받았을 때 급격히 냉각을 시키면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형된 시스템에서의 제동의 트러블이 뭐냐면 저더 현상이라고 그래요. 진동 떨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내가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디스크 로터를 교환하고 고정 피스를 정확하게 조였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 캘리퍼에 19mm 고정 볼트를 정확하게 조였나 마지막에
브레이크 패드를 조립하고 안전 스프링은 정확히 장착이 돼 있고 조립을 했나 확인하시고, 캘리퍼 패드 고정 14mm 볼트가 정확히 고정됩니다. 자, 피스 조립 고정 볼트 19mm, 14mm 패드.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봐서 간섭되는 부위가 있나, 어디에 간섭될까요? 여기 보시면 이 철판이 있죠. 인사이드 커버 또는 안 커버라고 합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 빗물이나 이상의 주행 중에 뭐 불상의 물질들이 디스크에 충격을 가하거나 또는 들어오지 못하게 커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냉각 효율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공 효과의 어떤 이 냉각 핀의 어떤 기능을 살리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공과 이 사산을 쓰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쪽은 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좀 설명으로 드려서 한번 오늘은 타공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 그 다음에 캘리퍼 탈거 방법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yo, Jay, can we get some ratchet one time? Look, I don't wanna talk. How you try and press the kid and really you was soft. All you know is capping, homie, you don't know the law. Pedal to the metal, you ain't catching me in park. I just hit the stop. I don't wanna speak. Talking all that good, so I just hit you with the please. Running up the score like Tyreek, I'm going deep. Watch me how I'm saucing, I be spreading it with ease. You gon' see the peace. You gon' see the flex when you hear these writtens.